레디포에서 파트너와 제너럴 비치를 맡고 있는 안충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굿모닝 하이텍이 제 이제 VM웨어 넘버원 파트너입니다. 근데 이제 굿모닝 하이텍이 가상으로도 유명한 회사긴 하지만 그 영화 세미나도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이게 발표하는 사람은 영화 세미나가 결코 즐겁진 않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하루 내내 낮에 열심히 일하시고 피곤하시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시간 내주신 거는 사실 영화 보는 게 목적이시잖아요. 그런데 와서 이 또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니 듣는 분 입장에서는 곤욕이고 이것도 발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곤욕이신 분들을 좀 더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IT가 또 재밌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사회에 왔던 최훈재 대리가 저한테 줬던 숙제가 오늘 또 성수기라고 15분보다 짧게 해달라고 그래서 또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디포원이라고요. VM웨어가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한국말로 얘기하면 고객이 원하는 어떤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VM웨어는 사실 서버 가상화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서버 가상화 부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전체 가상화부터 시작을 해서 데스크탑 가상화 그리고 클라우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M웨어 자체가 사실 인프라와 관련된 플랫폼 관련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레디포 애니라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이 레디포 애니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왜 VM웨어가 레디포 애니라는 전략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기업에서 오셨나요? 학교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대부분이 아마 어느 기업이나 단체에 소속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소속하신 기업이나 단체들이 보통 가져가는 목적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VM웨어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익을 확보하는데 예측 가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익을 확보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확보할 건지에 대한 예측 가능해야 될 거다라는 게 기업이 가져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수익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기업이나 학교나 기관들이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고객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마주보고 있는 파트너분들한테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중요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속 성장을 해야죠. 특히 학교에 계신 분들 요즘 스트레스 받고 계신 게 그러잖아요. 이전에는 성장 얘기 안 했는데 요즘에 성장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저희 VM웨어는 기업에 계신 분들이나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어떤 단체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 크게 세 가지는 첫 번째 수익 확보, 두 번째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계속 성장을 하는데 건강한 성장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인터넷 접속률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죄송합니다. 아시아가 35%입니다. 사실 호주하고 뉴질랜드 같은 오세아니아 쪽이 이제 88%고요. 그리고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한 9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인터넷 접속률이 한 93% 정도 됩니다. 93% 정도 되고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 접속자가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입니다. 중국은 한 6억 명 정도가 인터넷 접속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접속률은 계속 올라가겠죠. 예. 그리고 디바이스 관련해서는
1995년도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다니던 디바이스가 인당 한 10명 중에 한 분 정도가 디바이스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 현재는, 한 명이 한 3개 정도 가지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그러실 겁니다. 그 핸드폰, 그 다음에 아이패드, 노트북, 그럴 거고요. 그리고 2020년도가 되면 한 6배 정도.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죠. 인터넷 접속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각자 개개인이 가지고 사용하는, 인터넷 디바이스 같은 경우,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앞으로 계속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IT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 어디서 오셨냐고 여쭤봤는데, 학교에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기업에서 오신 분들 계실 건데, 아마 IT라는 게 새로 접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죠. 예를 들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그냥 모바일 헬스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교육기관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하버드나 스탠포드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같은 경우는 스마트 그리드. 오늘 전자신문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부가 이제 각 지자체들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니즈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도 이제 맞춤형 제조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금융도 최근에 이제 핀테크 관련된 회사를 2개 선정을 했지만, 금융 관련돼서도 이제, 모바일 금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금융권에서 오신 분 있으신가요? 최근에 좀 재밌었던 일이 뭐냐면, 제 선배님 조카가, 은행에 입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IT에 계신 분이라서, 이제 대부분 가족이 굉장히 축하하는 분위기인데, 이분이 그러셨대요. 왜 하필이면 은행에 취직을 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은행에 관련된 창구가 없어지면 결국은 인터넷으로 가고 모바일로 가다 보면 사실 이 사람에 대한 니즈들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집안에서는 요즘 지휘하기 힘든데 저 삼촌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굉장히 일탈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사실 앞으로 금융 관련해서는 굉장히 모바일 금융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왔던 은행 지점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T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바일 디바이스가 늘어나고 인터넷 접속률이 높아짐으로써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겪게 되는 거죠. 단순히 비즈니스 모델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신문 보시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S&P에서 봤을 때, 1935년도에는 500대 기업 안에 한 90년 정도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2015년대는 17년이면 바뀝니다. 17년이면. 그러니까 실제 기업들의 경쟁도 굉장히 심해지고, 그리고 기업들의 연속성도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주기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업들이 사실 앞으로 생존을 하고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IT 기술들이 필요하느냐.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이 IT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는 IT가 더 이상 간접적인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지난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해서 경제가 많이 좋지 않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일본이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우리 한국에서 역으로 인력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본이 새로 살아났는데 기반이 됐던 비즈니스 큰 축 중에 하나가 사실 IT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경제가 힘들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IT가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 VM웨어가 가고자 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클라우드입니다. 그러니까 VM웨어가 무슨 클라우드를 하느냐? 저희가 이제 데스크탑 가상화부터 시작을 데이터 센터를 가상화하는 쪽에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 하나의 클라우드처럼 가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저희는 원 클라우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애니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어플리케이션도 돌아갈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게 VM의 두 번째 전략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애니 디바이스입니다. 어떤 디바이스를 가지고 접속을 하더라도 그 IT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는 게 VM의 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VM의 전략이 첫 번째는 원 클라우드, 두 번째는 애니 어플리케이션, 세 번째는 애니 디바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VM웨어가 가져가는 전략 3개를 크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간단히. 첫 번째가 데이터 센터를 가상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최적화된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를 효율적으로 꾸밀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면서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와 하나의 시스템으로 쓸 수 있는 원 클라우드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엔드 유저 컴퓨팅 관련된 데스크탑 가상화와 여러분들이 모바일에서 접속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접속할 수 있도록 엔드 유저 컴퓨팅용, 그러니까 애니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니 디바이스가 마지막 전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화가 히말라야라서 이 그림을 만든 건 아니고요. 어떻게 슬라이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VM웨어가 가져가는 전략의 첫 번째는 소프트 정의 데이터 센터를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를 소프트로 정의하는 데이터 센터로 만드는 게 저희가 이제 가져가고자 하는 첫 번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원 클라우드로 가는 게 두 번째 전략. 그리고 세 번째가 네트워크 아키텍처에서 네트워크를 가상화해서 여러분들이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다 됐다고 끝내라고 그러네. 세 번째 전략이고 마지막으로는 비즈니스 모빌리티에서 저희가 리더로 구성하는 게 VM의 마지막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장 남았는데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굉장히 많은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위기는 꼭 기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제가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IT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일본의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그 어려운 경기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분명히 IT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회사에서 좀 더 새로운 기술을 잘 접목하신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회사와 여러분들 기관들이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